임대차 3법도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개는 시행을 하고 또 하나는 또 올해죠. 이제 올해 또 시행한다고 그러고 막. 선호가 바뀐 거예요.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임차인을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그럼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신고제부터 도입을 해서 임대계약서를 2달 안에 신고를 해라. 응? 정부에 신고를 하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월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전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10억 이상에서 전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10억 미만이 몇 명이고 1억 미만 전세가 몇 명이고 월세도 타워팰리스에서 월 800만 원씩 월세를 내는 사람이 있고 원룸에서 25만 원씩 월세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보호할 거냐를 알려면 실태 파악이 우선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제를 어떻게 했어야 돼? 임대차 신고제. 신고하면 2달 안에 신고 다 받을 수 있잖아. 2달 안에 신고를 해달라. 실태 파악을 하고 보증 월세 100만 원 미만인 사람부터 보호를 하자. 지금 월세 내는 사람이 보호 대상이지 이혜원 의원처럼 26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 타워팰리스에서 4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 한남 뉴타운에서 5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보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세가 10억 이상인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예외다. 전세는 한 5억 미만부터 우선 보호를 하겠다. 그다음에 정부가 임대인에게도 뭔가 좀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서민들에게 임대료를 안 올리는 대신 세금도 보유세 같은 거를 약간 할인해 준다든지 뭔가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와장창 저걸 진짜 필요한 신고제는 1년 뒤로 미뤄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갱신 청구권하고 이런 거는 상한제. 예, 상한제도 도입을 제대로 하려면 실태를 알아야 뭐 상한제를 하든지 말든지 할거아니 파악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임대를 살고 전세를 사는 사람, 월세를 사는 사람 임대차 현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아무도 몰라. 이 상암동에 전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월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게 하나도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걸 뭘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임대차 시장과 주택 시장에 혼란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 아, 일부러요? 일부러 관료들이. 아, 관료들이요? 관료들이. 예상치 못한 혼란 아니에요? 아니, 누구나 예측 가능하죠. 어떤 걸 정책을 하려면 우선 최소한 실태 파악을 하는 건 기본 아니야. 근데 실태 파악은 뒤로 1년을 미루고 혼란이 약이 될 거부터 한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정책을 하려면 실태 파악이 우선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실태도 몰라. 아직도 몰라. 실태 파악은 1년 뒤로 미뤘어. 일부러 혼란을 자초한 거야. 그렇게 해서 관료들이 정치인이 하자고 막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래 한번 하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니네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철회하자고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어쨌든 임대차 3법 이 선우가 제대로 맞았다 하더라도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 올해 시행됐다고 치더라도 반대로요. 신고제가 먼저 작년에 시행이 됐고 6월 달에 갱신 청구권하고 상한제가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전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 전세 물량이 줄면 어떻고, 전세 물량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는 3년 반 동안 임대사업자한테 돈을 80%를 빌려줘서 전세 물량을 일부러 줄였어. 더 주니까. 그 줄여놨다고 이미. 한 몇십만 채를. 네. 1년에 2, 30만 채씩 100만 채를 사재기하고 2, 30만 채의 그 전세를 월세화 시켰다고. 그랬던 정부가 갑자기 뭐 전세 물량이 그다음에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10억, 20억 돈이 많은 사람이 집을 안 사고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굳이 아니 2억, 3억까지 집 가진 사람도 보호를 못하는 나라가 20억, 30억 전세를 사는 사람은 왜 보호해야 돼? 나라가. 그 불필요한 보호야, 그거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내는 월세 마련도 어려워서 헉헉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못 하는데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할 대상이 명확해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월세도 마련이 어렵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파악하고 파악된 사람은 지원을 또 해주고 또 집주인들한테도 약간의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에 지금 막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나 부모로부터 매덕을 받아서 전세를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그런 사람은 사실 보호할 필요도 그게 보호 대상이 아니고 부모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서 자식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월세 사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20살 넘어서 부모 도움 안 받고 자기가 자력으로 사는 게 맞는 거지. 다 그래야지
대부분이.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그 건강한 사회, 건강하게 가려면 굳이 그런 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임대차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사람은 주로 월세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나는 계속 월세를 2년 살던 걸 4년으로 늘려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거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없어. 월세는 어떻게든 돈을 차라리 빌려서라도 전세 사는 게 낫지. 맞습니다. 이거 월세를 그냥 2년 너무 짧아. 4년은 내가 해야 돼. 집주인하고 막 해서 그 월세를 거기서 살라고 5% 올려주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제도는 전세를 사는 사람을 위한 제도야. 전세 입자를 위한 제도라고. 이 월세 사는 사람보다는 한 계층 높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정책을 도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고장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많고 정보력이 뛰어난 재벌이나 건설업자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만 나와. 3기 신도시는 지분 적립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기 신도시나 이명박이 했던 보금자리 원흥지구나 이런 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 그러면 3기 신도시에 지금 보상해주는 땅값이 150만 원이에요. 그 판교 신도시는 100만 원에 보상을 했어. 그 100만 원에 보상해주고 판교에는 4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줬으면 500만 원이 분양가야. 5, 600이. 근데 그거를 노무현한테 10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자, 그러면 3기 신도시 고양 원흥 같은 데다가 30평을 2억에 분양했으면 지금은 땅값도 오르고 건축비도 좀 올랐다고 치고 그럼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3억쯤 돼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지분 적립할 필요도 없어. 왜 지분 적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3억짜리 3억에 분양 2억 5천짜리 3억에 분양해서 5천만 원 남기면 되지. 지분을 왜 적립해? 살부. 할부? 그러면 2억 5천짜리를 3억에 분양하면서 이명박처럼 한 푼도 내지 말고 10년간 나눠내라. 그게 할부야. 어느 게 더 좋아요? 2억 5천짜리를 3억에 분양하면서 3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내세요. 그게 좋아요. 지금 문재인처럼 2억 5천짜리를 7억에 분양해놓고 3억은 미리 내고 나머지 4억은 살면서 내라. 별로죠. 바가지 분양하는 거야. 국민에게 계속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거야. 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다음 정권까지 그 바가지가 이어가게 하면 누가 이루어져요? 건설업자, 공기업, 재벌, 투기 세력은 이루어지지. 그리고 집값 거품을 2억, 3억에 분양해서 집값 거품을 빼앗기게 하지 않고 7억 이렇게 바가지를 계속 씌우면 집값 거품도 안 빠져요. 이런 가짜들을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잘 골라서 뽑아야 되는데 뽑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 기호 1번만 내면 못해.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해 정치가. 그래도 그 안에 우리나라는 다행히 정당이 정책이 없어요. 후보마다 틀리고 대통령마다 틀려. 네. 뿌리가 없어. 그래서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 사람 하나만 잘 골라도 의지가 강한 사람을 집값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좀 보이세요? 후보군 중에는 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안 보여. 안 보여서 고민을 내가 좀 했어요. 그냥 내가 직접 갈까? 근데 사실 내가 별로 가진 돈도 없고 아직까지는 별로 지지 세력도 그렇게 없고 정치가 이게 좀 타협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성격이 좀 김연기가 아니면 아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내가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을 뿐이. 러브콜은 좀 옵니까? 콜은 전부터 오지만 네. 가짜는 데서 콜이 오니까 그 콜은 내가 안 받지. 그런 콜은 앵간한 콜이야 많이 왔겠죠. 내가 무슨 돈을 크게 벌려고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잡아가지고 휘둘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권력을 잡더라도 내가 잡으면 모두 청년들, 후손들,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쓸 게 99.9%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걸 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건지 알리고 좀 더 많은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알게 해놓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너 한번 좀 가서 해봐라 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좀 시민한테 콜을 받아야지 그 뭐 별 볼 일 없는 정당에 콜 받아봐야 안 되지. 뭐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혼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네. 질문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더 네. 디테일하게 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로. 여기 1부입니까? 네.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잠깐 2부, 3부 계속 가진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시간밖에 없어. 지금 3시간 반 지났는데 잠깐 오디오 끊고 배터리가 없어서 당황스럽네. 배터리를 챙겨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